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네요. 여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상했다는 분도 있고 다소 전격적이라고 또 평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퇴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게 느닷없는 좀 사퇴 아닙니까? 예상 저 계속 가겠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네. 저거는 아마 철저히 계산된 그리고 정치적인 타이밍을 맞춘 야당발 기획 사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본인이 지금 결국에는 이 중수청 설립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죠. 근데 그 법안 지금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법안 자체가 공개도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계산된 정치적 타이밍에 의한 기획 세타라고 보는 거는 지금 전에 연휴 끝나고 3일 전에 결국에는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렇죠. 검찰총장이 했는데 이런 인터뷰는 없죠. 일면 지면서부터 해갖고 3개 지면을 통째로 이렇게 화려한 이례적인 인터뷰가 나온 거죠. 그 다음날 대구를 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부 간담회 한다고 그러면서 지지자 불러놓고 환호받고 또 광역시장이 나와서 영접하고 이건 완전한 정치적 행보고요. 그러고선 어제 사퇴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된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적어도 저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야당 측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정인 대표 여기 상당히 교감을 했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사퇴하고 난 다음에 주호영 대표는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 대놓고 러브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계산된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과 윤석열 총장이 이 사전에 논의 내지는 교감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요. 이 정치적 계산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이 정치적 계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4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을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이거를 자기가 감당해낼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런다면 아마 계속 타이밍을 봤을 텐데 지금 이제 보궐시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저께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선출됐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람을 좀 이끌어내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사퇴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후보 선출 시점과도 여러 가지 좀 감안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윤 총장이 이렇게 이 사퇴하는 부분이 다음 달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이제 그거는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지금 정치 행보를 하는 거 봐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윤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본인은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저는 어떤 식의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우리 보궐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조간신문들은 당분간은 좀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싣고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는 그러겠죠. 예. 하지만 우회적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든지 간접적으로 얘기하든지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이 컨벤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신문들을 봐도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일면을 다 장식하고 있고요. 최고의 이 뉴스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야권 내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은 아니 더 검찰에서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잖아요. 예. 이 대선 직전에 또 1년 전 직전에 이 사퇴한 부분은 뭔가 또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과 대선 1년 전이라는 기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금 이제 일찍 나온 게 아니냐 이제 홍준표 이제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지적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는 중수청을 추진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없다고 보는 거고, 그냥 식물총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보궐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나와서,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이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보겠다는 뜻이 담겨서 지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서,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검찰로서의 어떤 탄압받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야당 측의 입장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결국에는 지금 나오면서는 결국에는 사퇴하면서 얘기한 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쓴 거 봐서는 하여튼 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도 보수 진영으로 하여튼 커밍아웃 하겠다는 거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배신자라는 표현을 쓴 걸로 오늘 조간신문은 또 전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그 여당의 좀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게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그런 심정에 가늠할 수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분이 한직에서 지금 겉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내에서는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가진 반대를 무릅쓰고 총장이라는 큰 자리를 썼는데 지금 정반대 입장으로 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저는 동의했던 분 아니에요? 윤 총장이라는 분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입장으로 해서 선택적 지금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측근은 비리 덮고 자기 검찰 조직은 덮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수사도 접고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만 정의의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의 지금 행태는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진짜 뻔뻔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아마 이분이 정치 행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윤 총장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걸로 다들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퇴의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이 대한변협도 어제 이제 반대 성명을 냈잖아요. 예. 지금 여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또 속도 조절론을 또 얘기하신 적도 있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 좀 여당에서도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거 당장 이렇게 지금 논의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논의가 지금 추진되는 거를 봐서는 지금 당장 3월 달에 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4월 지금 보선 끝나고 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초안 마련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이후나 돼야 발의 과정 거쳐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 과정에 돌입하기도 전에 검찰 입장 대변해야 할 검찰총장이 사퇴해버린 거 정말 검찰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사퇴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 서초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지난해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또 여러 면에서 많이 충돌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 국면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정말 민생과 가까운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대받았는 민생 과제는 할 수 없겠죠. 이제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개혁 과제로서 국민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는 사법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그런 측면에서의 당장의 피배받았는 민생 과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지금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당장 무슨 뭐 법안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인데 갑자기 이게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서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사퇴와 관련해서 워낙 또 이 전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라서 좀 장시간 좀 여쭤봤고요. 이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예.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이 지금 어제 이루어졌죠. 예.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후보 단일화는 언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조정훈 후보가 이제 토론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8일 단일 후보를 하자고 이제 이게 지금 했던 거고요. 예. 아마 8일 날 아마 단일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거쳐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사실 더 큰 관심이 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이제 단일화인데, 예. 김진애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이제 던졌잖아요. 예. 사실 뭐 다들 좀 뜻밖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 김진애 후보도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지금 뭐 다소 이제 단일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다소 우여곡절이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그 지금 야당이 민생 정책 좀 팽개치고 반문만을 외치고 있는 그런 야당 이제에 대해서 이거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데는 김진애 후보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여권 내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 거네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김진애 의원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사실 약간 좀 이변이었잖아요. 예. 이변이었나요? 오세훈 후보가 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의원님은? 우리 여론조사상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선 거로 나와서 예.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여당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야당도 절체절명에 지금 이번에 선거가 당의 존폐를 가늠하는 선거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단일화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라 그럴까요? 좀 껄끄러운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서 이 중도표를 더 이렇게 확장 효과를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의 결과라고 좀 봅니다. 네. 서울시장은 이제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 뭔가 이제 중도 실용 노선이고 또 친 MB 인사인데 예. 두 후보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1야당 후보로서. 누구죠? 오세훈 후보요. 예,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에 대해서요. 예. 그러게요. 두 사람의 경쟁력은 그러게 두 사람 다. 오세훈 후보는 우리 총선에서도 심판을 받은 분 아니에요? 낙선을 하신 분인데.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 할 때도 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분이어서 그런 분인데 하여튼 국민의힘의 후보로 실용적인 후보여서 네. 아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후보라고 보는 거고요. 박경준 후보는 거기 지금 지지도는 지금 우리 후보랑 지금 조금 더 높은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후에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상당히 좀 팽팽한 어떤 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됩니다. 사실 많이들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잖아요. 예. 참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이 고강도 주문을 하고 계시고 변창훈 국토부 장관도 또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요. 여당으로서는 좀 난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될 그 담당자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지금 땅 투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 이거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원칙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사후에 이런 조치가 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예? 이제 총리실 지휘 하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충 봐주기식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확실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수사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확실하게 공직사의 뿌리 깊은 이 부정부패,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와 함께 LH공사도 여기도 대표적으로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간 아닙니까? 예. 예? 아직도 이게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남아있는 데가 지금 여기 LH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3기 신도시에만 한정하지 말고 하여튼 한 10년 동안 개발 예정 부지 관련한 거 모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토지 몰수를 비롯해서 아주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좀 걱정이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물론 백신과의 인과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조사 중이고 기저질환이 이제 있었던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제 또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를 따져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특별히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는 거에 불안을 느껴서 주사를 안 맞는다고 그런다면 우리 코로나를 또 극복하는 거는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결과가 인과관계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있는 거 봐서는 지금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 부작용의 사례라는 거 극히 지금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과관계 결과가 나와보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바로 주사를 맞히신다고 그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백신 접종에 알겠습니다.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주사를 좀 신속히 맞아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들 포함해서 예. 국민들이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